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2017년 결산 특집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라진 직업, 사라질 직업, 또 미래에 새로 생길 직업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여성만을 위한 전문 직업이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평생 직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직업 전문가 조재한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상담 전문가 이수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꼭 맞는 직업까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1년 동안 다뤘던 경력 단절 여성 추천 직업과 또 특집으로 방송했었던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중에서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를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요. 올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코너입니다. 두 분의 재치를 진짜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직업 삼행시로 오늘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경력 단절 사행시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두 분 누가 먼저 해보시겠어요? 뭐 하시던 대로. 아, 예. 네, 뭐 자신 있으시잖아요. 네, 네.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조 박사님의 예. 경력 단절 사행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네. 경. 제가 이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었는데요. 네. 경기가 어려워 취업이 안 된다는데요. 방법이 없나요? 력. 역시 취업이 문제군요. 단. 단시간에 풀린 문제는 아니지만 절.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하시면 꼭 해결드리라고 봅니다. 와. 마무리, 2017년의 마무리가 굉장히 괜찮은데요? 아,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네. 이수연 소장님의 네. 경력 단절 사행시 좀 기대가 됩니다. 사행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경, 경험상, 네. 역, 역시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중요합니다. 단, 단단히 닫혔던 마음을 좀 열어젖히고, 절. 네, 절대 후회하지 않을 직업을 찾아보세요. 그녀가 돌아왔다가 함께 하겠습니다. 와, 네. 공통적으로 그녀와 돌아왔다가 같이 우리, 보네. 역시. 이제 좀 풀리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마무리인데, 네. 이제 우리 이제 마음 통하는. 그러니까요. 2017년이 마지막이 되어서 네. 이제 두 분이 약간 합의를. 그러니까 진작에 이제 좀 마음 좀 알아냈고. 네, 두 분의 오늘 사행시 잘 들었고요. 또 오늘도 역시 제가 한 수 배워갑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이 경력 단절 여성과 또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2017년에 이 경력 단절 여성 취업 관련해서 긍정적인 키워드를 두 분께서 각각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키워드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긍정적인 키워드 중에 일, 가정, 병행. 일, 가정, 병행. 뭐 또 아니, 진짜. 똑같은 건가요? 네네. 정말로.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마 뭐 좀 내용은 좀 다를 텐데, 근데 키워드가 똑같았어요. 아, 그러면 정말로. 제가 좀 네. 다르게 가져왔어요. 굳이 뭐. 그래서, 아니, 진짜 똑같았어. 일, 가정, 병행에 있어서 그러면 저는 이 전문성이라는 것을 좀 더 전문성. 강조를 네, 해볼까 네. 합니다. 일단 많은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만나보고 또 인터뷰도 하고 우리 또 방송 스튜디오에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그분들이 나의 직업이란 이라는 그 이야기를 항상 하실 때 많은 여성분들이 이야기했던 게 바로 희망, 도전, 그 다음에 평생 직업을 가지기 위한 이 전문성. 예. 그래서 이 결국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성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자녀가 이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자아를 찾아가기 위한 이 가정으로 이 전문성을 키워서 이제 하나의 직장이 아니라 네. 이제는 꾸준하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으로 맞습니다. 갖기 위한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일, 가정, 병행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 전문성을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가정 병행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하신 또 한 분, 이수연 소장님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사실 우리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 인재 활용 이게 네. 굉장히 이제 하두다 보니 맞습니다. 일가정 뭐 병행, 뭐 일가사 병행인지 이런 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까가 네. 굉장히 많은 직장, 기업에서도 굉장히 퀘스천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생겨난 게 시간 선택제,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자유롭게. 네, 시간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물론 이제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만 네. 어떤 이제 제도, 예전에는 사실 제도와 우리나라가 일가정 양립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네. 법으로는. 근데 이게 기업으로까지 적용이 잘 안 됐는데 여성 인재가 화두가 되다 보니 이걸 이제 기업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제라든가 유연근무제라든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면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좀 병행하기가 조금은 나은 환경이 되고 있다. 근데 네.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일, 가정, 병행, 일, 육아, 병행 이제 이쪽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네, 두 분께서 모두 이 긍정적 키워드를 일, 가정, 병행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경력 단절 여성 취업 관련해서 부정적인 키워드를 꼽아본다면 어떤 키워드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어떤 부정적이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건 안 좋은 의미로 좀 느껴질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키워드로 보게 되면 자격증. 자격증. 네, 그래서 자격증 남발이라는 네. 부분을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 뭐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이 그렇죠. 소개가 되고 관련된 직업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필수 이 자격증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자격증이 우리가 소개했던 것 외적으로도 민간에서 이제 너무 많이 네. 남발하게 되고요. 이 결국은 남발이라는 말 자체가 이 시간과 비용 투자 대비 이게 너무 짧다든지 또 고가인데도 그에 대한 취업이 보장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보게 되면 뭐 유망 직업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자격증을 취득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자격증 장사 이제 수단이 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검색하고 좀 찾아내고 필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을 좀 키워야 되고 또 이러한 이제 자격증을 통해서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자격증 남발이라는 부정적 키워드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이 소장님께서는 어떤 키워드 선정하셨나요? 네, 일단 제 키워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 자격증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한테 상담이 왔을 때 많은 부분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런 자격증 사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자격증을 꼭 따야 하나요? 뭐 이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왕이면 자격증이 도움이 되겠지만 무조건 모든 직업에 그렇죠. 경험보다 더 중요한 자격증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경험이 좀 중요하다는 거 먼저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부정적인 키워드로 높은 문턱을 꼽아봤습니다. 네.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요. 올해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률이 좀 높아졌다,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멀죠. 네. 근데 정말 이 여성들을 봤더니 실제로 정규직에 있는 여성들은 별로 없더라. 다 비정규직. 그러니까 좀 일이나 해볼까라고 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접근성은 쉬워도 굉장히 정규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대우도 받기 어려운 그런 직업에 좀 종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률을 우리가 수치로 볼 게 아니라 맞습니다. 얼마나 질 좋은 이 직업들이 양상되고 있는가 우리가 네. 질적인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물론 여성이라면 네, 이 경력 단절 좀 피하기는 맞습니다.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좀 너무 길어지면 좀 힘들잖아요. 네. 이 경력 단절을 너무 오래 겪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근무를 주기 전에 저는 또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가요? 항상 준비해야죠. 그렇죠. 네. 이 아이의 성장 시기에 맞게끔 실제로 이 직업에 대한 트렌드를 좀 분석해보는 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막연하게 이제 출산하고 이제 육아에 들어갔다가 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기간 정말 뭐 6개월, 맞아요. 뭐 1년, 그다음에 3년
10년 이래 돼버리거든요.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트렌드에 맞게끔 이제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일단 배우자와 항상 그 직업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이 시점에 대해서 뭐 빠르면 뭐 분기, 반기 이렇게 나누지는 못하지만 네. 수시로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3년에서 한 5년 이내에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도 이제 계속 움직일 것이다 네. 라는 이러한 기간을 정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수연 소장님 말씀도 좀 네. 들어보고 싶어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하는데 평균 8년에서 9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이해되는 게 많은 엄마들이 나 3년만 쉬었다고 왜 많은 전문가들이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애착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나 3살까지 말 키우고 다시 나와야지. 네. 근데 꼭 그 시점에 둘째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둘째도 3살까지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6년, 7년, 8년, 9년 이제 이렇게 가는 그렇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 정말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젠간 다시 사회에 진출할 것이다, 나오겠다 이런 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무리 바쁨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시간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무언가를 전 끊임없이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이렇게 또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직업이 이제 소개됐지만 이제 보시면서 저게 관심이 있다 하는 것들은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나 이거 관심 있는데 뭐 있으면 나 연결시켜줘. 나 이거 요즘 관심 있어. 이것들을 나의 관심 대상과 직업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 뭐가 걸려도 그쵸, 걸려요. 기회가 오죠. 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말한 대로 된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관심 있는 분야는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좀 정보, 이 습득 창구를 좀 늘리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언젠간 다시 나오겠다라고 하면 내 가족과 주변인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인프라 구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 내가 당장 일을 했을 때 내 아이를 돌봐줄 좀 이런 인프라를 좀 구성을 해놓으신다면 나 언제쯤 일을 할 거야라는 그 구성과 함께 딱 세팅이 돼서 정말 준비 다 돼 있는데 나중에 애 봐줄 사람 없어서 못 나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다 갖춰져서 나중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첫 번째 직업은요, 바로 유아숲 지도사입니다. 두 분에게 각각 다시 보고 싶은 직업 5개를 저희가 선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분 모두 이 유아숲 지도사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유아숲 지도사는 조 박사님께서 1순위로 네. 선정해주신 직업이기도 한데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조 박사님부터 들어볼게요. 예, 아이들은 자연에서 놀아야 되죠.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은 자연에서 놀아야지 하면서 놀게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도시화 생활을 하면서 사뭇 또 다른 이 부분들을 가져갑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이제 도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연과 호흡하고 그다음 흙을 만지고 그다음 나무를 안아보고 풀 냄새를 맡아보면서 이런 생태 학습을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실제로 피폐해진 이러한 이제 도시 생활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직업 또는 이러한 자연과 도시를 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우리 꿈나무를 키워줄 수 있는 미래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은 의미에서 유아숲 지도사를 선정했습니다. 네, 이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이유도 들어볼게요. 네, 저 역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아이 키우는 부모는 내 아이가 정말 우리가 어릴 때 자랐던 것처럼 흙을 밟고 좀 자랐으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상가 들을 돌아다니면서 숲을 체험한다? 사실 이 강사한테도 너무 좋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되게 축복받은 그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인재는 인성이 갖춰진 인재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요. 그렇죠. 숲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성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인성을 키워주고 창의성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유아숲 지도자를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다면 이 유아숲 지도사를 설명할 수 있는 직업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예. 유아숲 지도사는 뭐뭐다.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굉장히 어려운 네. 이 항목이더라고요. 유아숲 지도사는 저는 피톤치드다. 피톤치드다. 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곳에 있으면서 공해, 또 매연, 그다음 미세먼지 네. 뭐 엄청나게 그렇죠. 많은 부분들을 맞잖아요. 그나마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곳이 자연숲, 이 안에서의 나오는 네, 이 네. 피톤치드. 네. 이것을 얼만큼 많이 마시게 해주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또 잃었던 기력을 또 회복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우울했던 그 마음을 다시 살려낼 수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아주 희망찬 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해주는 직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피톤치드다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수연 소장님. 아니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갑자기 예, 좋은 냄새가 이 향이 확 올라오는 것 같죠?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가 봐요. 저는 우리 유아숲 지도사는 동심을 키워주는 직업이다. 동심을 키워주는 직업이다.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동심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그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너무 이제 얽매여 살다 그쵸. 보면.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직업군을 갖고 있으면 네. 언제나 자연과 함께 하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죠. 네. 절로 웃음이 나오고 또 동심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산을 탔는데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그쵸. 그러면서 예전에 나의 동심을 잃었던 동심 또 각박했던 갈라진 내 마음에 한 줄기 어떤 희망 꿈 이런 것들을 좀 줄 수 있는 직업군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잃었던 동심을 찾아주는 그런 직업군이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이 유아숲 지도사 직업의 장점과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직업 활동을 하면서 본인 또 그렇죠. 네. 힐링을 하면서 그 좋은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네, 맞아요. 또 자연의 흙을 밟으면서 같이 호흡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이 건강하면서 보통 이제 이런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짜증이 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즐겁고 행복하다 보니 애들한테도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된다라는 네.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보고요. 이 주의할 점이라는 것은 자연이 주는 혜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고, 네, 네. 이 굉장히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숲이라는 게 안전할 수도 있지만 그 외쪽으로 우리가 모르는 시야를 벗어났을 때 자연 재해로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안전사고, 그 다음에 뭐 인솔하고 다닐 때, 이 지도할 때 이제 책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주의해서 반드시 그거를 인지를 하고 네. 이 직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이 소장님요. 네,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 역시 내 건강 챙기고 맞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돌볼 수 있다는 게 사실 얼마나 그쵸. 행복해요. 네. 근데 그런 직업군이 많지 않잖아요. 내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비타민 D,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부족한 게 비타민 맞아요. D라고 하잖아요. 햇빛. 네. 소장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비타민 D. 비타민 D. 요즘 아이들한테 반드시 복용시켜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면 자꾸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는데 사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월부터 이제 4월까지 굉장히 비타민 D 양이 부족하대요. 흡수가 안 된대요. 일조량이 네, 적으니까. 적다 보니까. 근데 숲에 가면 자연스럽게 그 일조량을 쬐게 되고 비타민 D가 쫙쫙 흡수가 되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돈 안 들이고 건강을 그쵸.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 주의해야 될 점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숲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긴 하지만 거기서 우리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어떻게 될지 맞아요.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직업인 나오셔서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관찰하고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산은 특히 이제 직업인 그 무릎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조금 위험해요. 그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내 건강을 좀 생각하시면서 고려하셔서 이런 직업군도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첫 번째 직업 유아숲 지도사 살펴봤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두 번째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두 번째 직업은요, 바로 우쿨렐레 지도사입니다. 역시 이수연 소장님과 조재현 박사님 두 분 다 네, 선정을 네. 하신 직업인데요. 이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음악이라는 것은 일단 듣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고 또 우리 소장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또 흥, 네. 이렇게 막 흥이 나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것은 그냥 음악을 듣는 거잖아요. 청취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러한 악기를 하나씩 이제 다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요소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그 음을 바로 곁에서 듣게 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라이브죠. 이 라이브를 네. 들을 수 있다는 네. 그 장점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 큰 악기들을 들고 다닐 수 없고 이 아담하고 귀엽고 그렇고 조그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연주해 본다는 네. 그 형태가 저는 아주 아름다운 직업 중에 맞습니다.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수연 소장님요. 네, 우리가 사실 인생을 좀 즐겁게 사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음악이잖아요. 네. 음악을 또 악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나는 잘 못해. 나는 음악적 소질이 없어. 나는 배우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겁을 내실 수 있는데 우리 우쿨렐레는 너무 장점이 맞아요. 많잖아요. 쉽게 접근할 쉽고. 수 있고 세상에 코드 하나로 노래 한 곡을 할 수 있는 이런 또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사실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일단 어려우면 안 돼. 그리고 접근성이 너무 뭐 복잡하고 이래도 안 되는데요. 우쿨렐레는 내가 즐겁게 일을 하면서 또 내 아이에게 음악적 교육까지 같이 더불어서 병행해서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군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더불어 사는 또 합주, 아까 라이브 말씀하셨지만 어디서나 이거 뭐 하나면 어디서나 내가 스타 아닌 스타가 될 수 있는 맞아요. 저는 아주 좋은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요즘 또 1인 1악기 굉장히 또 그렇게 권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내가 나를 좀 내세울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직업군으로 우쿨렐레 지도사도 아주 좋은 네. 직업군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추천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직업 키워드로 이야기해보는 우쿨렐레 지도사. 우쿨렐레 지도사는 뭐다?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네. 했어요. 뭐 어음부터 이랬는데 우쿨렐레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좀 처음부터 어려워해요. 네, 근데 네. 그게 뭘까? 라고 했을 때 좀 더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게 뭘까 생각했던 게 저는 우쿨렐레는 리틀 기타다. 리틀 기타다. 제가 이거를 좀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타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기타보다 좀 더 작고. 예, 그다음에 줄도 네 줄로 돼 있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기타는 크지 않냐,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좀 더 작은 리틀 기타인 우쿨렐레를 들고 다니면 훨씬 더 좋고 아까 말한 것처럼 코드 한 개, 두 개를 가지고도 노래를 네. 다 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좀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리틀 기타로 선정했습니다. 네. 소장님이 선정하시는 직업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저는 음악 울렁증 치유사다. 음악 울렁증 치유사다. 너무 길게 말해요. 아니 왜냐면 사실 제가 음악 울렁증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치박치 고백을 하자면 이제 그러다 보니 약간 음악은 나와 좀 거리가 먼. 저도 특히 그래요. 이제 악기는 뭐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쿨렐레에 대해서 이제 접해 보니 저같이 이렇게 음악에 좀 울렁증 있는 사람도 한번 해볼까? 네. 배워볼까? 내가 지도사가 되어볼까? 저는 이런 울렁증을 극복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쿨렐레 지도사는 음악 울렁증 치유사다. 그래서 또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그렇죠. 제가 또 제안을 네. 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한번 네. 그런 거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시절인데요. 이제 노래를 부르기 이제 네. 시험을 보는데 네. 딴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렀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쭉 부르다가 좀 처음에 싹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래 들어가. 딱 그때 그 상처는 저도요. 엄청나게 울렁증 큰, 있다고. 아직까지 잊지 못할 그러니까. 큰 상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그거를 음악과 우리 우쿨렐레로 악기는 틀린 것 극복해야 같아요. 돼요. 그럼요. 네, 저는 이 우쿨렐레 지도사 하면요, 뭐가 생각나냐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네, 하실 네. 거예요. 직업인 분께서 직접 나와서 노래를 하시면서 연주를 해주셨잖아요. 네. 정말 절로 흥이 나는 무대였습니다. 소리가 진짜 좋네요.
중급 부분 네. 이제 셔플 리듬이 들어가면서 오늘은 우리 너무 좋네요. 가요 이 오늘은 낯성에 가면 편지를 써주세요. 네. 네, 이 정도가 이제 중급. 네. 아, 네, 고급은 이제 멜로디를 치는 거죠. 나비한데 멜로디를 이렇게 멋있게 치고. 네, 그렇다면 이 우쿨렐레 지도사를 선택할 때 만약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네 줄에다가 또 저같이 손가락 짧아도 배우기 쉽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시간에 이제 빨리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장점을 단점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게 실제로 연주에 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본연의 이 지도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사 하는 분들이 실제로 대상자별에 맞게끔 이게 맞는 지도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욕심이 나서 연주에 오히려 더 집중시켜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도사 역할을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소장님요? 네, 의외로 이렇게 악기를 이제 지도하신 분 중에 나는 비전공자야, 나는 전공을 안 했어. 그러면서 약간 좀 위축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사실 음악은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린 흥과 즐거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악기를 통해서 내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박사님께서 너무 이제 연주에 이제 집중한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다 보면 내가 기존에 배웠던 거에 몰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계속 새로운 기법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걸 토대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최신 노래라든가 최신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적합시켜서 네. 정말 대상자 군에 맞는 지도법들을 계속 좀 네. 노력하는, 개발하는 그런 또 우리 모습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직업 우쿨렐레 지도사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세 번째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세 번째 직업은요, 바로 드론 교육 지도사입니다. 이수연 소장님께서 1순위로 선정하신 직업인데요. 이 드론 교육 지도사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께 먼저 들어볼게요. 네. 사실 드론 교육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죠. 이제 4차 혁명의 뭐 중심에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다. 뭐 중국의 시장이 엄청 뜨고 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들은 건 많은데, 막상 배우고 싶다 하면 정말 배울 데가 많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앞으로의 우리가 동향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찾게 되는 네. 수요가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이다.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도 방과후로 많은 엄마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 직업군 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준비하시면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1순위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드론 교육 지도사를 설명할 수 있는 직업 키워드, 드론 교육 지도사는 뭐뭐다,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호흡이 지금 뭔가 척척척척 맞아 들어가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드론 교육 지도사는 4차 산업의 유망 직업이다. 4차 산업의 유망 직업이다라고 바로 제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은 막 앞으로 미래 산업을 선도할 이러한 직업 분야의 하나의 직업 매개체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져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관, 경찰관, 또 생태 연구, 그다음에 물류, 유통, 그다음에 의료, 네. 모든 뭐 방송 분야까지 모든 분야의 드론이 이제 사용되지 않는 곳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에 장난감처럼 띄어 올리고 내리고 했던 조종을 떠나서 이제는 그걸 통해서 직업 전문화가 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이라고 이제 확대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 그다음에 성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직업을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의 가장 밑거름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4차 산업의 유망 직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십사.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론 교육 지도사는 뭐뭐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직업
직업 키워드 선정하셨을까요? 저는 성취감을 심어주는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드론을 저도 이제 해보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보기에는 되게 쉬워도 네. 수십 번, 수백 번 이거를 맞아요. 실패해야지 바닥에 내동이 쳐져야지 이게 이제 겨우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조정해서 이제 높이 올려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엄청난 또 성취감을 느낍니다. 근데 단순하게 조정하는 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직접 지도를 해서 내가 만들어서 이거를 또 띄우는 경우들도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잃었던 자신감도 좀 키워주고 정말 해냈구나 와 이런 좀 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드론 교육 지도사를 선택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드론 교육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드론을 조립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띄워서 네. 그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단순히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예, 실제로 이 드론 산업에 대한 모든 기술들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또는 또 젊은 친구들 또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속도가 우리가 가리키는 교육 지도사보다 훨씬 더 빠르죠. 그랬을 때 아까 뭐 우쿨렐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지도자의 위축감 이 네. 교육 지도사들 위축감이 되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드론에 관련된 전문 기술들을 이후에부터는 이제 습득을 하고 또 세미나 이런 부분들 다니면서 그에 대해서 항상 업그레이드 하시라라는 그렇지 않으면 정체될 것이다.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우리 그때 전문인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교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 이제 주로 하다 보면 이 교구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 AS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외부에 맡기다 보면 사실 굉장히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죠.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기계를 다루다 보니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내가 이 드론 교육 지도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좀 기계 다루는 법도 같이 좀 병행해서 하신다면 이 AS 부분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걸 가르치다 보면 내가 지금 구매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단종된다던가 뭐 어떤 부품이 구매가 안 된다 이런 경우들도 네.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드론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뭐 조립하고 뭐 조종하면 끝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굉장히 드론 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동법, 안전 관리에 대한 네. 게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전달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동향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습득하는 그런 노력들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직업 드론 교육 지도사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네 번째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네 번째 직업은요, 바로 에어로빅스 지도사입니다. 조재한 박사님께서 2순위로 선정하신 직업이기도 네. 한데요. 이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일단 직업명만 들어도 지금 몸이 이렇게 맞아요. 잠깐 이거는 에어로빅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에어로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얼마나 좀 흥이 날 맞아요. 부분 중에 네. 하나죠. 예전에 이제 그 자격증 관련해서 이제 취업 전략 나오셨던 최혜원 관장님이 그때 나오셨던 네. 분인데요. 그분 이제 페이스북하고 이제 연계가 좀 돼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십 개씩 이 영상들이 올라와요. 근데 뭐 몇십 개씩 올라오지만 그 지역이 다 틀려요. 정말 에너지가 막 넘치는 맞아요. 거예요. 지금 또 추운데도 막 그게 돼서 말 그대로 이렇게 코트를 입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에너지는 정말 볼 때마다 흥이 나면서 정말 이거는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래서 또 춤과 이런 부분들을 다 배우면서 기성세대와 신세대 또 X세대 요즘 또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울릴 수 있는 정말 파워풀한 그러한 이제 좀 직업이기 때문에 네.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에어로빅스 지도사를 설명할 수 있는 직업 키워드를 한번 꼽아볼까 하는데요. 에어로빅스 지도사는 뭐뭐다. 뭐라고 정의해 주시면 좋을까요? 저는 울트라 에너지 파워다. 울트라 에너지다. 예. 약간 이제 애들이 좀 쓰는 용어들을 좀 했는데요. 정말 이 울트라에 관련된 이 파워풀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한다는 것은 교육생들한테
일단 기력을 이제 주는 거고 네. 또 그분들을 통해서 그 지도사도 에너지를 받는 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100% 전부 다 이제 움직이는 네. 부분이고요. 이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러한 울트라 에너지 파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했습니다. 네. 울트라 에너지 파워다. 에어로빅스 지도자는 뭐뭐다. 이수연 소장님은 뭐라고 정의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저는 생활의 활력과 건강을 주는 직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활력과 건강을 주는 직업이다. 제 주변에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계신 한 중년 여성이 계셨는데요. 에어로빅을 다니신 이후로 굉장히 진짜 삶의 즐거움,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사실 말씀하셨지만 진짜 울트라 파워 막 힘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지 하셨다가도 이제 거기에 이제 한번 빠지시면 못 나오세요. 그래서 이 직업을 하신 분들은 정말 활력도 넘치시고 건강까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으신 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네. 활력과 건강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에어로빅스 지도자를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타 직업보다 에어로빅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들, 교육생분들하고 네, 네. 같이 하는 직업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잘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즉, 이 교육생이 없으면 이 직업이 참 혼자 하기가 그럼요. 힘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생 및 또 수강생들에 대한 이제 이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타 직업에 비해서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점. 맞아요.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 소장님은요? 네,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회원들, 특히 이제 여성들은 굉장히 이제 감성적이잖아요. 이게 공감, 교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 그런 부분 많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 몸을 움직이는 직업이다 보니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즐겁겠지만 나중에 막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들 좀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에어로빅이라 해서 단순하게 에어로빅 동작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리듬감도 있으셔야 되고 요즘은 같이 뭐 터보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힙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르를 이제 접목시켜서 새로운 이 장르를 만들어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이 좀 함께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배웠어. 이걸로 그치시면 절대 안 되는 네. 또 직업군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어로빅스 지도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마지막으로 5번째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5번째 마지막 직업은요, 바로 아이 돌봄입니다. 아이 돌봄이 직업은요, 이수연 소장님께서 3순위로 선정하신 직업인데요. 이수연 소장님께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네. 그 많은 우리 워킹맘들이 오복 중 하나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 보는 아줌마 맞습니다. 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내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게 사실 굉장히 모험입니다, 엄마들한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돌보미의 이 수요는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고요. 네. 막 뭐 너무 아시다시피 맞벌이 부부들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떤 체계적인 매뉴얼과 관리가 좀 안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그런 또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 살릴 미래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인재 양성을 한다는 진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좀 사랑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보살피는 이 직업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네. 같아서 제가 그렇게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직업 키워드로 이 아이 돌보미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이 아이 돌보미는 뭐뭐다,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 돌보미는 꿈나무 지킴이다. 꿈나무 지킴이다. 예. 솔직히 저 어렸을 때 저 이런 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다. 저는 그 얘기를 정말 이해를 못했는데 맞아요. 기성 세대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중장년층이 그렇죠. 끌고 가고 있는 네, 중이고 네. 결국은 저희가 이제 힘이 빠졌을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뒤에서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밀어줄 네. 그럼요. 이러한 기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예전처럼 뭐 외가족이라든지 한 가정이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워킹맘이라든지 또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 네, 네. 그다음에 또 외가족들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솔직히 이렇게 돌봐주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네, 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도 안 돌아가고 집은 집대로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이 돌보미 같은 경우는 중요한 네, 또 직업 네. 중에 하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좀 외람된 좀 별로 좋지 않았던 선입견들 네.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실제로 오복 중에 하나인 네. 이 아이 돌보미를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꿈나무 지킴이다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아이돌봄이는 뭐뭐다. 이수연 소장님 답변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는 제2의 엄마다. 네. 엄마를 대신한 또 다른 엄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조금 이제 내 아이를 너무 잘 본다 하신 분들은 몇 년씩 내 아이 진짜 영유아부터 중고등학교 갈 때까지 케어하신 분도 실제로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낳았던 엄마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우리 아이의 성장 이 기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2의 엄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아이를 직접 돌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이돌봄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예전에 키웠던 육아 방식과 지금의 육아 방식,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다 다르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아이 돌보미 할 때 사전에 이 양육 부모 간에 이러한 이제 양육 행동 지침, 그 다음에 뭐 육아, 먹거리, 뭐 그다음 습관 이런 네.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고 예전에 이제 키웠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했다가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부모 간의 이 의견 조율을 통해서 진행하십사. 저는 이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연 소장님 어떤 점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내 방식, 내 경험과 감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셔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당연히 요즘에 맞는 교육들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내 아이 키웠던 거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우리 아이 그때 그랬었지,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요즘 아이에 맞는 자녀 연령대별로 교육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 돌봄인데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그럼 큰일 나죠. 일단 아이 돌봄의 기본 전제는 아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사실 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 돌보미는 정말 사명감이거든요. 아까 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이의 미래, 꿈나무들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좀 사명감을 갖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엄마마다 아이 돌봄이 내가 원하는 성향의 아이 돌봄이들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내 아이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만 해줬으면 좋겠고 네. 어떤 분은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떤 분은 아이는 좀 덜 봐도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고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서로 맞지 않으면 트러블이 있고 그 트러블의 모든 양상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아이고, 네. 이 맡기는 엄마와 이 아이 돌보미의 궁합, 성향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지난 1년 동안 다뤘던 경력단절 여성 추천 직업과 또 공공사회 서비스 직업 중에서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를 선정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경력단절 여성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녀들과 교육에 관한 부분일 텐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저희와는 또 다른 직업 환경 속에서 또 일자리를 찾고 고민할 겁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한 미래 직업 시장에서 중요한 게 바로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과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다양한 학년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디자인 싱킹 교육을 받고 있는 강의실. 강사의 지도에 따라 아이들이 왼손으로 친구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왼손을 사용하면 우뇌를 자극해서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그려진 친구들의 모습 때문인지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네요.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받아야 될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창의력과 사고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디자인 싱킹이라는 수업을 생각해내게 됐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문제 해결을 실용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를 중심으로 발전한 교육 방법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미래 사회를 살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죠.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능력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 싱킹이야말로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창의성이라던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탁월한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친구에게 질문하는 시간. 질문의 내용은 친구에게 싫어하는 음식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친구가 그 음식을 왜 싫어하는지, 싫어하는 이유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친구가 그 음식을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 문제 해결 방법까지 고민하게 되죠. 제 짝꿍은 햄버거를 제일 좋아한다고 저한테 말해줬는데요. 근데 불편한 점이 햄버거의 재료가 자꾸 흘러내린다고 해서 저는 그 재료가 흘러내리지 않은 햄버거 꼬지를 만들었습니다. 제 짝꿍이 새우 껍질 까는 것이 힘들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 새우를 좋아하는데 저도 새우 껍질 깔 때 좀 힘들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나서 뭔가 새우를 먹을 때 편리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디자인 싱킹 교육에는 3D 펜을 비롯해 아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활용됩니다. 본격적으로 만들기에 나선 아이들. 아이들은 방금 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3D 펜과 여러 재료들을 이용해 직접 만들어 봅니다.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생각을 구체화하는 연습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3D 펜으로 만들 수 없었던 거를 입체형으로 만들 수 있어서 실감나고 재밌었어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고민해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지성의 시대. 아이들은 집단 토론을 통해 주변의 각종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환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협업의 장점과 생각하는 힘을 배우게 되죠.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아이디어를 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남이 생각함으로써 좀 더 좋고 풍부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육이 성공만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 싱킹에서는 실패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실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내게 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엉뚱하고 과감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멋진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 직업 중에서 일부만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다루지 않았던 직업 중에서도 좀 생각나는 직업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그때 좀 재밌게 했던 건데 이제 웃음 지도사. 웃음 지도사. 웃음 지도사가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그렇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뭐 웃겨야지 뭐 행복한 거냐,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데 웃을 일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웃음 지도사 편에서 그때 그분이 좀 당황했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또 갔는데 웃겨보세요. 이 말을 굉장히 이제 당황했다라는 그쵸. 말이 저도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대 생활에서 웃음이 많이 사라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고 또 웃는 방법을 알아야지 또 웃을 그렇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네. 네, 막 남이 웃겨주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웃음을 전파해주기 위한 부분으로 저는 웃음 지도사 부분이 지금 약간 생각이 났던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수연 소장님은요? 네, 저도 웃음 지도사. 오, 오늘 우리 너무 오늘 잘 맞네요. 그러니까요. 진지하게 맞았어야 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웃음 지도사라고 이제 일단 저는 속기사 두 가지 직업에 대해서 저는 이제 꼽아봤는데요. 일단 웃음 지도사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뭐 4차 혁명, 로봇이 대처가 되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네. 웃음은 사실 로봇과 인간의 차이가 웃냐 안 웃냐 감정이죠. 네. 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웃음 지도사 나도 행복해지지만 또 누군가의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속기사도 우리가 그때 다뤄봤지만 저는 그때 그 직업에 대해서 듣고 진짜 혹했어요. 이거를 나도 공부해서 따봐야 되나?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전망이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저는 이제 사실 요즘 컴퓨터 다루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 있으면 어느 정도 좀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타자 맞힌다 이런 개념이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어떤 감정, 느낌, 주변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는 어떻게 보면 좀 오감을 발달시켜야 네. 굉장히 좀 잘할 수 있는 직업군 네. 중에 하나여서요. 저는 정말 의외성이었어요. 속기사가 이런 매력이?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이 상황에서 속기사의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드리고 싶은 욕심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요, 이 경력단절 여성 추천 직업 중에 이 창업과 연결하기 좋은 직업이 있다면 어떤 직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위해서 추천했던 직업들 한 총 13개 정도가 됐었는데요. 거의 다 이제 나오기 부분 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창업 부분하고 가기에 가장 적합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이제 제과 제빵사.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또 아까 말 추천이라는 부분들 어떨까 싶은데 뭐 민지 씨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서 움직이는데 어쨌든 본인이 그에 대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베이커리를 그렇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가장 유력하고요. 그다음에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확장성까지 우리가 고려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과 제빵사를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네, 이 소장님 말씀도 들어볼게요. 네. 사실 우리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창업을 하신 이유는 이 육아 가사 병행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소개된 직업 중에 사실 다 창업과 좀 연계가 되긴 하지만 저는 우쿨렐레 지도사. 네. 충분히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도 할 수 있고 또 내 아이에게 적용이 가능한 네. 직업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우쿨렐레 지도사와 에어로빅 지도사. 이제 한쪽에 또 아이 또 놀이방 같은 거 좀 시설 놔두고 또 엄마 신나게 또 이런 거 보여주면 아이한테도 굉장히 우리 엄마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직업군. 엄마는 왜 맨날 이렇게 춤만 추는 거예요? 뭐 애 이러면서. 같이 할 거예요. 네.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우리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다루지 않았던 직업 중에 경력단절 여성에게 추천하고 싶으신 직업이 있다면 어떤 직업일까요? 이건 매번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직업 중에 하나이긴 네. 한데요. 실제로 이제 경력 단절이 됐다는 건 일과 가정의 병행, 그다음 자기의 또 전문성을 가져가고 또 제가 이 직업을 선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네. 일단 국가 공인, 민간 네.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 하나인 이제 바로 직업 상담사를 제가 한번 좀 상담사. 추천해 드릴까.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말했던 UI 시기 행동 패턴, 그다음에 직업 선택에 대한 유형, 그다음에 뭐 창업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직업들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분야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트렌드라고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결국은 이 노동시장과 경제시장에서의 이 트렌드 파악을 그나마 제일 빨리 또 네. 크게 볼 수 있는 네. 이 분야가 바로 직업 상담사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본인에 대한 진로를 고민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전문,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또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렇죠. 그러한 창업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보는 추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 상담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업 상담사. 이 소장님은 어떤 직업 추천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혼 플래너를 저는 이제 꼽아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정말 많은 상담 부분이 사실 90%가 이혼 상담이에요.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저희 법무법인하고 MOU를 맺고 이제 무료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네. 하다 보니 굉장히 이혼 상담이 많은데 의외로 어떤 양육 갈등, 아이 누가 아이를 데려다 키울 것인지, 뭐 양육비 문제, 재산 분배 문제, 특히 이제 전업주부셨던 분들은 남편과 이제 이혼하고 이제 홀로 사는 자립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고민이거든요.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플래너들이 다 도와주잖아요. 원스톱으로. 근데 이혼할 때도 그렇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이제 자립까지 도와줄 수 있는 저는 이혼 플래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생겨나고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고요. 물론 아직은 이제 민간 자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현 시대에 맞게 사실 지금 이혼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중년 부부들의 이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잘 이혼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잘 사는 인생 희망을 준비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어서 저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이혼 플래너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017 결산 특집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요 중장년 여성 추천 직업과 추석 특집에서 다뤘던 직업 중에서 다시 보고 싶은 직업 베스트 5를 선정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여성 추천 직업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